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하늘에 계신 아빠가 불쌍한 딸내미 구해주는 그런 훈훈한 사연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빠 말고 본인 스스로가 그 거지같은 시궁창을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살짝 티미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구해줍시다. 제목, 제 남친이 알고 보니까 소름 돋는 개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언제 상견례 하기 전 어떤 방법으로 헤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평범한 직장인 여자고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정식 상견례를 하기 전에 반드시 꼭 헤어지고 싶은데 참고로 2살 연상이고 3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래서 조언을 꼭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든 없든 또는 이런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진행했던 분이 있다면 꼭 댓글 부탁드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도 벌써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던 중이었던 커플이라 같이 결혼 자금을 좀 더 빨리 모으고자 저는 남친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집을 구했고 아빠 돈이고요. 제 명의고 25평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이미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양가 부모님 모두가 결혼을 재촉하고 있는 중이죠. 올 가을 겨울에는 아마 상견례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그런데요, 저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이죠. 아니, 정정합니다. 그냥 헤어지려고요. 헤어질 건데 그런데 이게 그지 같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과 저는 연애 초부터 크고 작은 다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며 묵히고 넘어가는 성격인데 이 사람은 반드시 그때 다 짚고 넘어가야 하는 스타일이라 이런저런 부딪힘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요, 남친의 그런 성향 덕분에 저도 제 속에 있는 말을 그때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고 또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기분 나쁘다며 말없이 꽁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화를 해야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남친의 그 마인드, 저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싸웠다고 해서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화로 푼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 만큼 결혼 다짐도 이런 이유가 컸던 건데요. 이런 점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그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거칠어져 가요. 사실 연애 초반에도 언행이 좀 거칠었기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이후 많이 고쳐졌기 때문에 본인의 친구들한테도 성격이 좋아졌나?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사람인데 그랬는데 지금은 연애 초반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일단 고함을 지르는 것과 더불어 거친 욕도 욕이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은 그게 무엇이든 무조건 잘못된 거고 너를 버리고 다 고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늘 그래요. 거기다 엄청 강압적으로 말이죠. 폭력을 사용하기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솔직히 어이가 없잖아요. 너는 무조건 틀렸고 또 무조건 고쳐야 해! 이런 말들. 그래서 저도 때로는 너무 화가 나 반박을 하면 신발 옛날엔 고분고분 하더니 너 뭐야? 그거 다 가식이고 위선이었냐? 지금까지 어찌 참고 살았냐? 졸라 독하네. 등등 이런 소리를 해가며 사람을 막 비꼽니다. 때리려 하고. 게다가 이제 점점 우리 둘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아무런 스스럼 없이 사람 지적하고 화내고 너 틀렸어! 이러면서 미친듯이 고함 지르고, 특히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 건가? 등등 다들 하나같이 어이없어 하며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꼬투리를 물고 저를 쥐잡듯 잡습니다. 감히 신발 척 기어오르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얼마 전에 한 번은 이런 상황 때문에 자기 친구랑 크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요. 남친이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오빠가 이게 싫었는지 참다 먼저 찔렀어요. 야, 이 미친 새끼야, 진짜 적당히 해라, 추하니까, 라며 제 남친에게 큰 욕설을 내뱉었고, 남친은 제가 보는 앞에서 저런 말을 들어 그런가 자존심이 크게 상했는지 말싸움을 하다 결국 엄청 큰 몸싸움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날 자기 친구한테 얻어 터졌어요. 완전 삐딱됐죠. 그랬는데 나중에 저한테 원망을 해요. 핑계가 정말 웃기는 게, 거기서 제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니까 자기 혼자만 나쁜 놈이 됐고 결국 친구랑 싸웠으며 피를 본 것도 모자라 자존심을 더 많이 다쳤다 이러면서 그 모든 걸 제 탓이라며 욕을 하고 깽판을 쳐요.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때로는 분노를 못 이겨 사물을 강하게 내리쳐서 팔목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적도 몇 번이나 있고요. 남의 집 담벼락을 걷어찼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기분 나쁘다고. 특히 사물을 치던 중에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신발 너도 쳐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어씨 등등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니 너무 무섭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제로 폭행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곧 한계라는 걸. 조만간 저도 때릴 거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무서우니까 저도 헤어지고 싶은 겁니다. 너무 무서워. 정말이지. 서로가 끊임없이 조율하며 의견 나누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런 관계. 그거 전부 다 부질없는 꿈이었던 모양이에요. 맨날 때리려고 해. 그래서 저는 헤어짐을 결심했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얼마 전에 퇴사 통보를 해둔 상태인데요. 이 사람에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전부터 우리 그만하자, 오빠 나 싫어 이런 말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미안해 우리 다시 다녀보자 이러면서 무릎 꿇고 빌고 울고 그러다 보니 늘 제 마음이 약해져 다시 받아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더 이상 보기가 싫어요. 남친은 제가 퇴사 통보한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만약 같이 있을 때 얘기했다간 분명 보나마나 또 때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 본가에 다녀오겠다. 우리 본가 엄마 아빠 집에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한 뒤에 저 혼자 거기 가서 그때 헤어짐을 통보할까 하는데요. 막말로 회사도 때려치는 거 그냥 잠수 이별을 할까라는 생각도 물론 해봤지만 그건 진짜 사람이 할 짓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정말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인 거. 남친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해 터질 것 같은데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아니 이 아가씨가 아직 똥맛을 덜 봤나? 이봐요 쓰니, 지금 이별 예의 차릴 때가 아닙니다. 쓰니가 그래도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려고 하는 거요. 잘 다니던 회사 퇴사는 왜 했어? 너도 그걸 확실히 느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여. 저 새끼가 개 또라이라는 거. 내 말이 틀렸냐고. 이씨. 지금 이 이별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예의 그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안 들키게 조심을 해서 본가로 도망을 간 다음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그런 후에 이별 통보해요. 혹시 나중에 짐 같은 거 가지러 갈 때 절대로 혼자 가지 말고 남자 형제나 아빠 아니면 사람을 사서라도 같이 가. 그것도 아니면 아까 그 새끼 때려준 그 오빠랑 같이 가든가. 이 오빠 좋네요. 내 댓글. 진짜 꼭 누구라도 데리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2번. 예의를 갖춰서 헤어지는 건 말이죠. 상대가 정상적인 인간일 때 가능한 겁니다. 퇴사 후 본가로 간 다음 이별 통보하세요. 안전 이별을 걱정해야 할 이 상황에서 헤어짐에 대한 예의를 따질 이유가 있긴 있습니까 지금? 제정신이야? 퇴사까지 하고 도망가는 아가씨가 말이야. 도망가 얼른. 3번. 이거 진짜 안전이별 해야 하는데 일단 아빠 사업이 어려워졌다 말하고 한 2억만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없다 그러면 보증을 사달라고 하든지. 댓글 4.
이봐요 아가씨, 집이랑 짐은 나중 문제고 일단 지금 당장 본가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톡으로 결혼 못한다 알리고 차단하고 그런 다음에 전번도 바꾸고 그대로 잠수를 타야 합니다. 지금은 안전이 제일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님 혼자 있으면 저 새끼가 칼 들고 서칠 수도 있는 거야. 짐승한테 예의 차리다가 저 세상 갑니다. 레알이야. 뉴스에 나온다고. 5번. 혹시 그거 아세요? 칼 들고 설치던 놈도 그 다음 날이면 꽃다발 들고 찾아와 무릎 꿇고 미안하다며 사과하면서 다시 공주 대접해줍니다. 그러니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화가 안 나잖아? 그럼 세상 누구라도 다 상냥해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이때 딱 갈리는 거거든. 사람이랑 짐승이랑. 그러니까 쓴이는 그냥 잠수를 타세요. 그게 최고야. 알았나요? 6번. 언어폭력, 대화 안 되고 기물 파손 및 자해, 거기다 1000% 확률로 폭력 예정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쓴이가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해서 이거는 안전 이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잠수 이별을 추천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최고야.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계속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거기다 욕하고 거기다가 술이라도 처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게 해. 찾아오는 건 기본이고 밤새도록 전화질을 해요. 개또라이. 맨날 지 기분대로만 살던 새끼인데 전화로 이별 통보했더니 직장까지 찾아와 난리쳤어. 진짜 집착이 장난 아니었는데 결국 저 직장 관두고 이사를 하면서 잠수 타고 겨우 떨고 낸 거예요. 일단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오픈하시고 회사도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당분간 집에만 계세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말고 다 무시해야 합니다. 잠수 이별은 예의가 아니라고? 아니 죽은 뒤에 염라대왕 앞에서 그 소리 해본들 다시 안 살려줘요. 내 말 알았나요? 7번. 아니 남친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을 하냐니. 지금 그딴 걸 신경 쓸 때야? 그냥 연락을 하지 마요. 잠수를 타라고. 일단은 안전이별이 먼저라고. 그런 뒤에 뭐 문자로 뭐 말을 하고 연락을 끊던가. 대댓글. 맞아요. 뉴스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여기 말하는 분들 말대로 해요. 무조건 잠수이별, 안전이별. 오케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폭력 쓸 놈이죠. 그러니까 저런 폭력은 그거야. 이게 뭐 성격이 점점 포악하게 변해가가지고 나중에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봐야죠. 이거는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겁니다. 저 정도면은 점점 막 헐크로 변해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 억지로 눌러 담고 있다가 조금씩 삐지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바로 주먹이 나오는 거죠. 헤어지세요. 뉴스에 나오지 말고. 감사합니다.